네, 두 번째 파트 또 extracurricular activities입니다. 일단 그러면은 우리가 파트 1에서는 extracurricular activity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았다라면은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extracurricular activity를 우리가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는지 이 expression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원서도 인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서에 솔직히 답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조금 과격하게 말했는데 원서가 답을 말해주는데 왜 모를까?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은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많은 사람들이 원서를 한 번도 안 본 것 같아요. 되게 만약 이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액티비티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분들이 중에 만약 커먼 앱을 단 한 번도 안 봤다. Then there's something wrong. 뭐 문제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원서를 써야 되는 시점이 오면은 우리는 커먼 앱이든 UC 앱이든 아니면은 코올리션이든 원서가 규정하고 있는 형식에 맞춰서 나의 정보를 대학교에 전달을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아니면은 뭐 이력서처럼 휴가 첨부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원서 자체에 액티비티 섹션에 내 활동을 기입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기입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서 원하는 내용과 대학교에서 원하는 방식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은 대학교가 원하는 방향대로 활동을 전개하고 대학교가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내용을 다양화하고 대학교가 원하는 그런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게 활동을 전개하면 답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러한 배경을 무시하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 학부모의 문제도 있지만 영상을 올리는 분들의 이 업종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뭐냐면은 단순히 A를 해라, B를 해라, C를 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리서치 하나 퍼블리시 하면은 좋은 대학교 들어간다. No.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활동들을 나중에 남 앞에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액티비티를 표현하는 커먼 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Part 2에서는 What can we learn from the Common App Activity section? 그리고 소주제로 원서가 답을 말해주는데 왜 우리는 모를까라는 내용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숫자를 한번 볼게요. 숫자. 우리 숫자 좋아하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시와 한국 입시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많은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학부모의 교육적 개인적 경험과 아이들의 현실에 좀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미국에 거주한다 그래도 대부분의 학부모는 아직 1.5세대 immigrant generation이 아니에요. 이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first generation이겠죠. 그리고 이분들의 경험들은 다 한국에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준비하는 사람들도 이분의 경험들도 다 한국에 있었어요. 물론 대학원 가신 분들 몇 명 계시겠지만 그래서 한국 멘탈리티는 뭐냐면은 크기예요. 그리고 합계예요. 물론 미국에서도 이게 적용되지만 그래서 한국 학생들은 네임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저 일주일 동안 100시간 했어요. 하지만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커먼 앱은 그걸 또 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익숙해야 되는 거는 이 화면입니다. 이 화면. 잘 보세요. 이 화면을 보면은 우리가 숫자와 관련돼 가지고 커먼 앱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용을 기재해야 되는지 이건 모든 활동에 표기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이 부분에 몇 학년 때 했는지 오케이. 내가 9학년 때 했는지, 10학년 때 했는지, 11학년 때 했는지, 12학년 때 했는지. 그 듀레이션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교내에서 했는지, 교회에서 했는지, 아니면 학년 내내 했는지.
제가 이 부분은 여러 차례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특별한 인사이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원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모든 활동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막상 지원하는 지원자만 몰라요. 그래서 어떤 활동이든 간에 학기 중, 방학 중 아니면 연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 부분이 이제 되는데 hours per week. 일주일에 몇 시 하는지, 그 다음에 연간 몇 시간 하는, 몇 주 하는지. 그래서 이런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예시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예시를 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진짜 지금 한번 여러분 이거 듣고 있다면은 이 아이가 지금 제일 좋아하고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활동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이거 없으면 못해요. 오케이? 이거 없으면 못하는데 예를 들어 10학년 때 이 활동을 찾았다고 합시다. 그럼 10, 11, 12학년 때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게 진짜 이 아이한테 중요해요. 그리고 에세이를 통해서도 이거 없으면 난 못 산다. 이걸 통해서 내가 변했고, 이걸 통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이걸 통해서 내가 성숙했다. 당연히, 그러면 뭐가 돼요? 표기하게 되면은, all 이해하게 됐죠. 뭐, 여기서 시작해 봅시다. 여기서 이제 내러티브의 문제인데, 그렇게 중요하면은 학교 때만 할까요? 방학 때만? No! 하겠죠. 그 다음에, 진짜 나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1시간 할까요? No! 가능한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할 거고 1년 내내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섹션이 결국 우리가 던져야 될 문은 왜 미국 대학교는 총 시간이 아니라 이 네 가지 항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모든 활동을 구분해서 쓰라고 했을까?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이의 진정성과 활동의 진짜 의미를 찾고서 그래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인지. 한마디로 하면 우선순위잖아요. 봅시다. 아이가 공부 학점만 따는데 아니면 공부하는 데만 집중돼 있으면은 공부하는 활동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겠죠. 그런데 다른 활동에는 그만큼 시간을 투자 못해요. 왜냐면 모두 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액티비티 섹션, 특히 숫자에 대해서는 이걸 통해서 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아이가 얼마나 진지한지 그리고 아이는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 궁극적으로는 아이의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아이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숫자와 관련해서는 이 내용을 꼭 염두에 두시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니면 이 영상을 들은 다음에 한번 활동을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세요. 오늘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이 영상을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이 활동 자체를 이력서에 근거하지 말고 커먼앱에서 원하는 이러한 구분에 근거해 가지고 한번 작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넘버스를 계속 지나갈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은 진실된 건지 우리가 이 둘의 구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커먼앱이나 미국 입학처는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엄청나게 많은 돈과 전문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최상의 원서를 만들고 최상의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원서 작업을 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나와 있듯이 이 아이의 활동이 그냥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만든 건지 아니면은 진짜 이 아이가 진실된 건지. 그래서 필터링 하는 거는 아티피셜한 거는 필터링 하겠죠. 그리고 진실된 거를 찾을 텐데 그래서 대학교들이 많은 보는 요소들은 솔직히 요 부분과 요 부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지금 11학년인데 뭘 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좋아하거나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관심사를 조금 늦게 찾았을 뿐이에요.
늦게 찾았으니까 당연히 시작이 좀 늦겠죠. 하지만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그 활동의 진정성이 뭐냐는 거거든요. 이 아이가 원서에 표기해 준 그 활동 자체는 어느 의미를 갖는지 이 아이에게,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바탕이 돼야지만 또한 좋은 에세이가 나온다는 거를 조금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계속 넘버스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또 키워드, 아까는 우리가 진정성,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은 우리가 보는 거는 헌신이잖아요. commitment. 아까 예시를 들었듯이 일주일에 1시간 하는 활동과 일주일에 10시간 하는 활동 중에 어느 게 이 아이한테 더 중요한 활동인가요? 당연히 10시간 하는 활동이 더 중요한 활동이겠죠. 그런데 이 아이는 예를 들어서 한번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봉사를 3시간 해요, 일주일에. 그리고 공부를 10시간 해요. 그리고 에세이는 마치 자기가 봉사를 위해 마다 테리사처럼 아니면 마틴 루터 킹처럼 본인이 뭐 인류를 구하겠다는 식으로 에세이를 써버려요. 아무도 안 믿어요. 자, 보세요. 마다 테리사는 본인의 인생의 100%를 약자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마틴 루터 킹도 본인의 인생의 100%를 약자의 인권, 즉 아프리칸 아메리칸 권익과 시빌 라이트를 애드보케이트 하는데 헌신했어요. 근데 이 지원자 보세요. 자기한테 필요한 시간 다 쓰고 3시간 한 다음에 마치 이 사람들의 그 코트를 인용하면서 내가 그러한 사람이다? No. 이런 평가하는 사람 바보들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헌신하고 있는지, where is my commitment? Where am I focused on? 근데 대부분 보면은 공부에, 여기에는 이제 아카데믹이 좀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아이들이. 그 다음에 moderat은 뭐가 또 하이 돼 있는 건 뭐냐면은 또 뭐 보면 돼 있는 게 이제 음악과 미술에 조금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죠. moderate, I don't know. moderate하고 low 요 중간 어디에 분명히 volunteering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니면 기타 활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 moderate하고 high 사이에는 이제 운동이 들어가 있겠죠. varsity 스포츠가. 그러면 이런 아이를 봅시다. 그럼 얘는 뭐예요? 이 아이는 공부에만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능력이 없는 아이예요. 같은 시간을 투자하고 어떤 아이는 5시간 투자해가지고 똑같은 결과를 내고 이 아이는 20시간을 투자해서 그런 결과를 낸다면은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없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시간을 다 투자한 다음에 이 아이가 결과를 내면은 와, 우리 아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no. 평가했을 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 대학교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숫자에 치우치는 건 뭐냐면은 진정성.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얼마나 헌신을 하는지 그 내용을 보는데 기준이 있는 거고. 이제 또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면은 항상 제일 많이 팔리는 책들은 성공적인 삶을 위한 조건이거든요. 아니면 성공적인 사람들의 10가지 습관들. 아니면은 누구의 5가지 습관들. 뭐 이런 거는 많이 있는데 그 핵심은 특히 미국 사회에서 인기 있는 책들과 한국 사회에서 인기 있는 책들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미국 사회에서 인기 있는 책들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work and life의 밸런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숫자를 통해 가지고 미국 대학교들이 보는 거는 이러한 inclusion, education, diversity, 그리고 fun, 이 아이의 실제적인 삶, 이러한 퍼즐들이, 이러한 요소들이 얼마나 잘 배합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균형은 단순히 이 숫자로만 확인되는 게 아니라 이 액티비티 섹션에 이 숫자 외에 기입해야 되는 게 크게 2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용은 많지만 크게 유형으로는 2가지가 더 있는데 그 유형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우리가 가기 전에 다음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2명의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파란색과 노란색입니다. 제가 파란색을 좋아하고 파란색은 저희 법인의 색깔이고 노란색은 제가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의미하는 건 없고, 한번 A라는 파란색 아이는 일주일에 25시간 동안 학업에 중점을 두고 10시간은 스포츠하고 아트를 하고 3시간을 봉사해요. B라는 아이, 노란색 아이는 규정되게 10시간, 10시간, 10시간을 합니다. 물론 파란색 아이가 조금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40시간 동안 뭘 하고 노란색 아이는 30시간 동안 뭘 해요. 그리고 나머지 10시간은 그냥 더 놀겠죠. 여러분은 누굴 뽑을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일단 내 아이가 파란색 아이에 가까운지 노란색 아이에 가까운지 먼저 생각을 해보시세요. 많은 아이들은 파란색 쪽으로 지금 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질문 있잖아요. Who will you choose? 여러분들은 누구 뽑을까요? 물론 이 학생들의 학점은 똑같다고 칩시다. 학점은 똑같아요, 둘이.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학점은 똑같습니다. 누구 추실까요? 당연히 노란색으로 뽑지 않을까요? 예. 미국 대학교들이 원하는 거는 이 노란색 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액티비티 섹션에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숫자들은 이 아이가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지를 1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력서를 쓰면서 나야라는 게 아니라 커먼앱의 액티비티 섹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내용을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알길 바라고, 첫 번째는 숫자로 이들이 판단한다는 거. 근데 이 숫자라는 것이 단순히 총 점수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거는 학년 중요해요. 하지만 학기 중에 했냐, 방학 중에 했냐, 연간 했냐, 아니면은 또한 몇 시간 사용했냐, 주당, 그 다음에 연간 몇 주 했냐, 이렇게 구분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그렇게 써보면은 확실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네. 일단,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액티비티 섹션을 기입할 때 단순히 우리가 뭐라고 했죠? 시간만 기입하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 내용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숫자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노란색이 답이죠. 이 학생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캐테고리인데 여기가 조금 웃겨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할 건데,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모든 액티비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베이트 클럽에 있다고 합시다. 디베이트 클럽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오거나이제이션 네임이 있죠. 이름. 뭐 이름은 좋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깜빡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거든요. 액티비티 타입.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타입이에요. 타입. 유형이잖아요, 유형.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요. 또한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모릅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활동을 했어요 라고 나열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들으면서 앞으로 저희나 누구와 상담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이력서를, 솔직히 우리가 이력서는 두 가지 버전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그냥 전통적인 의미의 이력서고, 하나는 내가 지금 커먼앱에 제출한 그 형식에 맞는 이력서를 하나 꼭 만들어 놓으세요. 두 개가 아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두 이력서가 전달하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두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가 어떤 활동을 집어넣든 간에 그 활동의 유형을 넣어야 됩니다. 유형. 근데 유형이 좀 많아요. 여기 한번 봅시다. 유형이, 일단 우리가 이 부분을 봅시다. 그 액티비티 섹션에서 우리가 요 부분을 클릭하는 순간,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둘넷, 여섯, 스물넷, 스물다, 26이 있겠네요. 26가지의 활동이 있어요. 뭐 academic, art, athletics, career-oriented, community service, environment, junior ROTC, research, student government, work, paid, other clubs and activities.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말했죠. 왜 우리가 지금 커먼앱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냐면은, 또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액티비티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전개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했던 활동들은 나중에 내가 대학교에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냐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는 시간과 관련돼서 숫자와 관련돼서 우리가 얘기했다면 지금은 유형과 관련된 거예요. 유형.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26가지 유형에 끼워 맞춰야 돼요. 그리고 이 유형에 맞춰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우리 26개까지 해야 되나요? 26개 가지고 26개 하는 사람은 제가 보긴 봤어요. 하지만 no. 그거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액티비티 섹션에서는 10개밖에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그게 주요 활동의 10개예요. 26개까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 그러면은 뭐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26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겠어요. 답이 없네요. 아무도 답을 안 하니까 제가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액티비티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아이들은 아까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답을 얻었어야 됐어요. 우리가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어떤 게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강조한 거는 밸런스였잖아요. 밸런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던져야 될 질문은 이 26개를 어떻게 밸런스 할 건지. 그를 위해서 이 26개를 자세히 보다 보면은 이게 또 하나의 군들이 생겨요. 유형 안에 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26가지 중에서 4가지는 아이들의 학업과 관련된 거예요. 보면은 academic, career oriented, research, work 이 부분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 아이가 여러분들이 그 STEM 그 공대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여기 science and math 쪽이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가변적인데 이게 좀 확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대나 이과 대학으로 간다면은 science and math, computer and tech 그 다음에 maybe environment 그건 environment 여기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액티비티의 그 전공과 관련된 아니면은 academic과 관련된 활동이 되겠죠. 그럼 이 화면을 보고 여러분들 한번 잘 화면을 보고 여러분들 한번 잘 50% 이상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유사하다면은 아니면은 지금 나와 있는 그 여러분의 활동이 아이들의 활동이 여기 나와 있는 7가지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면은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가 26가지 유형의 활동 중에 이거를 또 한 대여섯 개의 군으로 바꿀 건데 이 대여섯 개의 군에 또 밸런스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캐테고리, academic focus.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한국 아이들의 문제점이에요. 여기서의 문제점이에요. 대다수의 활동이 여기에 이 유형에 해당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은 숫자 외에 이제 액티비티 섹션의 캐테고리라는 부분에서 그 유형들이 26개가 있는데 이거를 한 5개로 저는 항상 뭉치거든요. 그냥 같은 내용이니까. 근데 대부분의 한국 아이들은 첫 번째 이 아카데믹 부분에서 엄청난 그 강점을 보여요. 아니 강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양적으로 많아요, 이쪽이.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우리 extracurricular activity 웨비나 파트 1에서 말했던 extracurricular activity 중요성, 액티비티의 기능 했을 때 아이비 리그 32, 52 학점이 4.0 만점에 4.0, 3.7, 3.5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이거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러한 유형의 활동이 절대 다수인 아이들 아이비 리그 못 가요. 왜냐면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extracurricular activity가 톱 10 학교들이 보는 거는 academic 중심이 아니라 non-academic balance diversity예요. 그래서 you have to diversify your activities. 그래서 얘네들은 점수는 좋고 다 좋은데 15위, 20위 학교를 가요. 합격을.
또 반면에 그런데 저희가 30이 가는 아이들, 3.7 아이들이 요렇게 강한 액티비티를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가면 또 좋아해요. 왜냐면은 30위가 아니라 20위 학교를 가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유형의 액티비티의 문제점은 뭐냐면 점수가 좋은 애들은 떨어지고 30위권 3.7인 애들은 올라가요. 중간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중간에서 만나는 아이들 중에서 편입하는 아이들의 대다수의 아이들은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아이랑 같은 학교 다니기 싫어요. 더 좋은 학교 가고 싶어요. No. 와우, 나보다 공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전 이해가 안 되고 어차피 이런 아이들은 입시에서 원하는 유형을 충족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만약 이 첫 번째 캐터고리에 많이 여러분들의 화적이 있다면은 that's signaling of red flag.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유형을 봅시다. critical thinking. 우리가 또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다음에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제가 작년 입시를 통해서 더더욱 또 확인한 내용은 뭐냐면은 많은 미국 대학교들이 입시 설명회 아니면은 그러한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근데 유펜을 비롯해서 많은 학교들이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게 critical thinking and language였어요. 언어 능력.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language가 중요할까? 어차피 미국 애들이고 어차피 영어로 다 하는데. 근데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내용들과 뭐 이런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간단해요. 일단 우리 아이들은 네티즌하고 뭐 제너레이션 Z고 그다음에 제너레이션 AI예요. 얘네들은 뭘 했냐면은 책을 많이 안 읽고 영상을 많이 보는 아이들이고 글을 많이 안 쓰고 그다음에 그 본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즉흥적인 글을 올리고 그다음에 분석보다는 정보를 찾는 서칭하는 그런 제너레이션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1학년 아이들, 10학년 아이들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this is a reality that you live in. 이게 이 아이들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대학 교육과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전문가가 된다는 거는 그리고 사회에 나가가지고 사회에 기여해야 되는 사람은 서칭이 아니라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impromptu 그냥 그 즉흥적인 코멘트가 아니라 논리적인 글을 전개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영상으로 보여주고 간단하게 자극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줄 알아야 돼요.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퓨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변화하고 있는 사회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러한 critical thinking and language, 즉 expression, argument, 그 delivery, logic 이런 부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캐테고리 중에 두 영역이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이 부분을 원하고요. 물론 여기다가 우리가 하나 더 더한다면은 솔직히 시애터 앤 드라마도 되게 좋은 활동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것 또한 자신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물론 미술도 표현하는 거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언어로 말하는 언어로 내 의견과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거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 아닐까요? 우리는 언어를 쓰잖아요. 언어를 가지고 전달을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대학교에서는 이 언어적인 능력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중요해진다는 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부분을 모르고 왜 이 부분을 모르고 우리는 이쪽에만 초점을 두고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쪽에만 초점을 두고 있을까요? 이쪽은 아까 말했듯이 critical thinking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공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critical thinking하고 English가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캐테고리인 그 academic보다 훨씬 더 몇 배 이상 중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leadership and community. 오케이, leadership and community.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올 건데 리더십에 대해서는. 근데 한번 봅시다. 많은 대학교들은 이 아이가 나를 위해서 하는 활동들보다는 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common app 그 fill out the blank 그 부분에서 봤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되게 다양하고 있지만 모든 학교들이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리더십이라는 거는 포커스가 나에 있는 게 아니라 포커스가 제3자, 공동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Community Service, Family Responsibility, Junior ROTC, Student Government, Politics, and School Spirit. 이렇게 5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리더십과 커뮤니티에 부합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죠. 한국 아이들이 살짝 해당이 안 되는 건 뭐 주니어 ROTC는 많이 안 하고요. 아이가 밀리터리 어카데미 가는 이상 이건 많이 안 하고.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이제 패밀리 리스폰시빌리티에 대해서 쓰긴 쓰는데 이제 대부분 다 근데 이 패밀리 리스폰시빌리티의 대부분은 이제 이민자 아이로서 부모님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고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이 있으면은 방학 때 거기 가서 좀 도와주는 형식으로 그게 좋아요. 그런데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방학 때만 해요? If it's a family responsibility 그리고 이게 필요한다는 책임이라면은 학기 중엔 이게 없나요? 거기 제가 요걸 갖고 예시하는 건 뭐냐면 there's that conflict. 학기 중에도 분명히 손이 필요하다면은 학기 중에도 해야죠.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학교 활동해야 되니까. 내 공부해야 되니까. 그리고 방학 때만 하는 건 또 뭐예요? 대학교에 유리하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미국 입시는 그리고 이걸 평가함에 있어서는 되게 분석적이고 효과적이고 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패밀리 리스폰시빌리티 그러면 그 책임이 학기 중에는 싹 없어지고 방학 중에 딱 나타나나요? 그리고 또 다시 시학기가 시작하면 싹 없어지고. No. 여기서 responsibilities라고 돼 있는 거는 어느 시점에나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family responsibility 관련해 가지고 부모님이 하는 사업을 돕는다. 그리고 이거를 방학 때만 했다. 이 부분은 솔직히 그렇게 강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쓰는 에세이의 내러티브는 이민자의 가족으로서 우리 부모님은 뭐뭇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뭐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도와주고 있다. 이 자체부터가 내 자신을 모순덩어리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학기 중에는 안 어렵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 유형인 이 5가지 그 캐테고리 리더십 앤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하나의 군이 형성되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트 앤 스포츠 되게 많죠. 둘, 넷, 여섯, 7개나 있네요. 여기서는 뭐 아트가 있고 애플레틱스 클럽이 있고 애플레틱 주니어 앤 버시티가 있고 dance가 있고 인스트루먼트 뮤직 있고 보컬 있고 피에터 드라마까지 다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는 오해하시지 않는 게 5가지를 했을 때 이게 분리되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같이 관련은 있어요. 근데 하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했을 때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걸 보는 건데 뭐 이 부분 많이 있죠. 이 부분은 요새 춤추는 애들도 많은 것 같고 전통적으로는 이 인스트루멘털 뮤직이 제일 강하죠. 이 부분이 아이들이 다 인스트루멘털 뮤직하고 거기서 클래식도 되고, 재즈도 되고, 뭐, 뉴 에이지 뮤직도 되고, 이 부분은 전통적으로 에이전이라면은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하는 게 아이들이 이 춤을 좀 많이 하는데, 이 춤을 가지고 주로 많이 디벨롭하는 내러티브는 뭐냐면 코리오그래피, 그 다음에 문화예요. 뭐, 케이팝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댄스로 뭐, 아이가 진짜 잘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진짜 많이 한 이상, 내가 케이팝을 가르쳤다? No?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보면, 왜 너 영상은 하나도 없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코리오그래피. 예를 들어 이게 문제인데, 이제 안무를 짜는 거잖아요. 물론 안무 짜는 거는 도움이 돼요. 근데 안무를 짠다. 그러면 이 아이가 춤을 잘 춘다.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인식이 크다. 라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안무만 짠대요. No.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애플레틱스는 요 부분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왜 클럽하고 바시티하고 주니어 바시티로 구분했나요? 물론 바시티하고 주니어 바시티 있는 게 더 유리해요. 유리해요. 유리한데 왜 유리할까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왜 유리하냐면은 바시티하고 주니어 바시티에 있다면은 그 안에서 이 아이가
되게 많은 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리더십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쿨 스피릿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책임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헌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학교를 대표하니까 커뮤니티 서비스도 있고요. 이와 같이 바스티하고 주니어 바스티는 뭐냐면은 단순히 아이가 이거를 우리가 운동선수가 되는 아이를 제외하고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활동 자체로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황당한 질문. 제가 받는 제일 황당한 질문 중에 하나가 아이가 주니어 바스티에서 바스티로 초대를 받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관둬야 될까요?예요. What? 시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관둬야 될까요? 그 질문 자체가 아이가 능력이 없다는 것과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는 것과 혹은 아니면은 또는 아이가 되게 이기적이라는 거 그거밖에 되지 않나요? 주니어 바스티하고 바스티가 있는 이유 이 아트 앤 스포츠 안에서 제가 요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활동들도 물론 시간적 투자가 많이 필요해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문화적인 부분이에요. 문화. 미국 고등학교의 문화예요. 그 어떤 활동들보다 고등학교가 하나가 되는 활동은 운동밖에 없어요. 그 어떠한 활동들보다 미국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 그 대학교가 하나가 되는 거는 미식축구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 전체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도 미식축구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와 같이 미국은 이 운동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화적 요소로 작용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적인 멘탈리티로 우리 뭐 2002 월드컵 그리고 한일전에만 이렇게 한번 딱 조였다가 얼마 뭐 며칠 전에 또 야구 주니까 뭐 일본에서 수영해 왔다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그 운동 자체가 이 아이의 리더십과 캐릭터와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의 적응력과 인기도와 모든 걸 다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 던지지 마세요. 그런 질문 안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스템. 스템은 이 부분은 원래 한 10년 전에는 없던 요구사항이었거든요. 스템. 근데 아까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부분에서 아카데믹에서도 본인이 만약 공대라면은 이 부분이 해당이 안 될, 이 부분이 그쪽에 해당되는데 최근 들어서 많은 대학교들이 특히 비공대 전공자들 또한 여기서는 경영학도 들어가 있고 데이터 사이언스 들어가 있고 통계학도 들어가 있고 경제학도 들어가 있고 수학도 들어가 있고 이 단과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공대, 이과대, 경영대, 통계학, 경제학, 행정학, 심지어 아트까지 스템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기를 원한다고 학교들이 점점 더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이언스, 매스, 로보틱스, 컴퓨터 사이언스가 필요한 거는 단순히 전공자들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자체들이 인터넷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사회 자체가 인터넷 베이스 메타버스 쪽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AI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이 현실 속에서, 그 다음에 모든 학문이라는 게, 그리고 모든 사회 문제라는 게 스템이랑 분리를 할 수 없는 세상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들이 본인의 전공과 무관하게 이 스템을 요구하는 거고, 역으로 스템 전공자들은 그러면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아니죠. 아까 두 번째로 말했던 critical thinking하고 랭귀지를 요구하는 것처럼 이게 문과냐 이과냐에서 그 디바이드가 있는 게 아니라 문과나 이과도와 상관없이 고등학교 교육 내에서는 이 5가지 군에 있는 내용들을 골고루 가지고 있기를 미국 대학교는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6가지인데 이제 foreign exchange, religion, culture 이거는 문화적인 부분이고 다양성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종교. 이 종교가 조금 이제 좀 화두가 되죠. 왜냐면 이게 제가 맞는 것 중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종교적인 색채를 많이 내보내도 되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 참 특이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원서를 통해 가지고 뭐 이벤글라이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를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원서를 통해 가지고. 맞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국 헌법에는 여러분들의 종교적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 안에서 다양한 활동이 파생되면은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서비스가 파생된다.
이 안에서 통해 가지고 뮤직이 파생된다. 이 안에서 통해 가지고 워크가 파생된다. 그리고 이 안에서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피에터를 하고 싶다. 또 이 안을 통해 가지고 몰라요. 그 foreign exchange까지 간다. That's fine. 문제 없어요.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뭐 저도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자기의 종교를 숨기지 마세요. 왜 숨겨요? 뭐 잘못했어요? 종교라는 거는 떳떳하게 이 26가지 유형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종교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좋은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또 많이 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컬처예요. 컬처. 간혹 가다가 제가 듣는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저희는 방학 동안, 우리 아이는 방학 동안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여행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것도 좋아요. 여행, 컬처럴 여행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여행을, 가족적인 여행을 우리가 원서에 쓸 수 있냐?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 이 액티비티에서 유형, 그 내용에서 봤듯이 숫자거든요. 단편적인 여행보다는 이 아이가 진짜 봄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스터 브레이크, 땡스기빙 브레이크 모든 브레이크마다 여행을 다녀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더 좋은 활동은 없는 것 같아요. 여행 자체도 좋은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쭉 우리가 아까 26개를 봤을 때는 이 색깔 코딩으로 6개 군으로 바뀌어요. Now it's your job.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랬죠. 우리가 카테고리를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 밸런스를 하려면은 그래서 26개로 충족하는 거는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의 원서에는 이 6가지 영역에서 하나씩은 조금 의미 있게 나타나야지만 밸런스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두 번째 했던 우리가 이 캐테고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 이 화면이 잘 안 보였다면은 그 밸런스는 이 액티비티 섹션에서 요구하는 거는 첫 번째 애카데믹 부분에 있는 내용과 그 critical thinking and language, leadership and community, arts and sports, STEM, and curiosity, diversity, cultural inclusion 이 6가지 영역이 여러분들의 뭐라고 해야 되냐? 여러분들의 1차적인 작업이고, 그다음에 근데 또 이런 거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러한 활동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Connect the dots. 여러분들이 알지는 모르겠지만 그 스티브 잡스의 가장 명언 중에 하나 두 개가 있죠. 이분은 그 simplicity 단순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connecting the dots. 어떻게 보면은 이 애플 알고리즘의 기본이 돼 있는 베이직이 돼 있는 사람들의 인간 영역의 모든 내용들을 라이프 dots들을 연결하는 게 그 프로젝트였거든요. 여러분들의 액티비티도 그러한 연결고리를 통해 가지고 의미를 내포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이제 파트 2 오늘 파트 4까지 하려고 했는데 파트 4까지 못할 것 같고 파트 2의 이제 마지막 아직도 우리는 커먼 앱의 원서만 보고 있어요. 이 원서를 분석하면은 누구나 다 액티비티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에서 도와드리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은 이제 description이에요. 한번 봅시다. 이제 description. 우리가 벌써 액티비티 타입도 했고, 우리가 액티비티 타입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이 description이란 단어예요. description. 오케이. 여기 보면은, 잘 봅시다. 여기가 잘 보일 텐데, position leadership으로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describe 하라고 돼 있어요. position slash leadership position이에요. leadership description.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나의 위치, founder, president, leader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describe that position, describe your role.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describe the activity. 여기서 accomplishment and recognitions.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원서를 쓸 때 describe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의 역할이 뭐였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너의 공헌이 뭐였냐. 잘 보세요. 역할이 뭐였냐, 공헌이 뭐였냐, 기여가 뭐였냐.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쓰죠?
누구나 다 뻔한 걸 써요. 뭐 한번 예시를 들읍시다. Student government.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미팅을 함. 아니면 학생들의 대표로서 학생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을 함. 그건 당연히 그 포지션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또 그걸 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 그 뭐 또 그 뭐 튜터링 해봅시다. Describe this activity. 우리는 나는 중학생 3명에게 뭐 지오메트리하고 알gebra 2를 가르쳤다. 근데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describe your accomplishment. 너가 뭘 이뤘는데? 너가 어떻게 기여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모든 우리가 숫자도 나왔고 카테고리도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서술하는 부분은 다 describe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difference between description and definition이에요. 많은 아이들은 they simply give definition. 뭐냐면 이런 descriptive element에서 누구나 다 하는 아까 말했던 학생들의 권익을 대변한다. That is a definition of a student leader. 학생 회장으로서 학생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학교의 발전이 되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그 포지션의 definition이에요. 근데 description 뭐냐면은 description은 이거를 더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 you have to give more details. 근데 이 details는 미국 대학에서 뭘 원하냐면은 이 활동을 통해서 첫 번째 너가 성취한 게 뭔지, 두 번째 너가 기여한 게 뭔지, 그리고 이 성취하는 과정과 기여하는 과정에서 너의 역할은 무엇이니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비티 섹션에서 또 알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좀 이거 서술적인 부분인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정의를 해버려요. 그런데 원서에서는 describe라고 되어 있는데 정의와 describe, definition and description 요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네, 이제 우리가 파트 2에서 우리가 그 액티비티 섹션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파트 2에서는 이 원서상 우리가 액티비티를 내가 하고 있는 액티비티를 전달할 때 이 액티비티를 어떠한 프레임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요새 많이 쓰는 게 프레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원서도 이런 액티비티의 프레임이 있거든요. 그 프레임에서 3가지 요소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수치적인 거. 수치적인 게 총 숫자가 아니라 그 진정성을 나타내는, 그 다음에 기여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유형으로 숫자들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밸런스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 커먼 앱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활동을 26가지의 유형에 끼워 넣어야 돼요. 하지만 26가지를 저는 6가지로 크게 잡아놨고 성공적인 아이들은 적어도 10개 중에 6개는 이 6가지 유형 중에 하나가 꼭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은 이러한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 우리는 실패하는 아이들은 대부분은 정의를 해버려요. 하지만 미국 대학교에서는 설명을 describe 즉 기여도 성취도적인 측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바라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알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